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이제 네오비 독서지향에서 나눔을 했던 책 리더십의 법칙 2.0에 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 좋은 대목들, 제가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는 그런 대목들을 골라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리더십의 법칙 2.0이고요. 맥스웰 씨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목사님이셨는데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되신 거죠. 그러면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고 이렇게 이런 이력이 화려한 이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책 제목만 봤을 때는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개인보다는 어떤 회사나 단체의 대표들이 리더들한테 필요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개인의 덕목과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고 또 저 같으면 이제 성당에서 이제 봉사단체를 한 20년 정도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뭐 리더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리더였나?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부족했었나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다시 뭐 리더를 맡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서 저는 두 가지 다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관심 두고 같이 읽어보셔요. 책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파트 1. 리더는 개발되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공한 리더를 넘어 의미 있는 리더로 성장하라. 마음에 드는 대목을 읽어볼게요. 먼저 이 파트에서 리더는 인격의 깊이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예, 짧은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좋은 인격을 가져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인격을 가진다고 해서 삶이나 리더십에서 꼭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결국 개인의 삶과 사회적 역할이 무너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다. 현재의 인격이 부족하다 해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격언을 인용하자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부터 새로운 끝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오랫동안 나는 리더들에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상호작용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상대방과의 계좌에 신뢰가 예금되거나 출금된다. 계속해서 신뢰를 예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꾸준히 좋은 인격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사람들은 리더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신뢰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더뿐만 아니라 나와 그 개인적으로도 나와 고객과의 관계 또 나와 가족과의 관계 다른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라는 건 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살아가는 그 방식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오래도록 쌓아온 그런 신뢰가 가장 큰 신뢰가 되겠죠. 예, 그렇게 말보다 인격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어라. 요 한 줄만 기억해도 정말 이 책 한 권 읽은 효과가 충분할 것 같아요.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라.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사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지금까지 삶이 대체로 편했던 것처럼 그리고 삶이 편해야만 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와 짐, 어려움이 크다며 소리내어 혹은 속으로 끊임없이 불평을 한다.
진짜로 삶이란 것이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살아보니까 삶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시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나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삶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삶은 당연히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집중을 해야지 막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 같은 데 빠져서 나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먼저 전제로 받아들이면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져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애들을 독립시키고 하면 뭐 더 이상 내가 크게 신경 쓰고 뭐 앞에 나서서 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점점 가벼워진다면 나는 이제 서서히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뒤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짐이 크다면 내가 정말 삶의 한가운데에 있구나.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몫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를 꼭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에게만 문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제가 잠재적인 유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이 리더십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인 이유다. 문제는 우리를 자신에게 소개해주고 우리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기회를 소개해준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리더십으로 보자면 리더십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리더십을 보여줄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면 그냥 뭐 소소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럼 특별히 내가 큰 능력이 있어도 그걸 보여줄 기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키우는 데는 문제가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책,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가톨릭 신자인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거예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나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근데 삶이 그런 거니까 생기는데 어떤 고통이든 그냥 지나가는 고통은 없다는 거죠. 또 이유 없이 오는 고통도 없고 분명히 그 고통이 나한테 그 시련이 나한테 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어떤 지혜가 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고통을 시련을 견뎌내고 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아. 분명히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성장시켜 놓고 가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일들이 나한테 꼭 필요했구나. 이왕이면 안 겪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서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쁜 것까지 고통이나 시련까지 다 합해져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선이 이루어진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나한테 얻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용기를 얻고 해결해 나가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다음. 무슨 일이 있어도 오타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의 태도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어떤 소년원 출신 사업가가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열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늘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이제 스스로 찾아갔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럼 그 대가를 치르겠는가? 치르겠다고 결심을 하면 언제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해야 할까? 이렇게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언제라는 그 질문에 대한 최상의 대답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답을 얻었으면 바로 지금 바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그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꿈을 그리지 말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 저자의 태도 정말 저는 못하는 건데 저자한테 정말 이건 꼭 배우고 싶다는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패를 다루기 위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성공을 위한 계획과도 같다. 이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24시간 원칙이다. 성공을 축하하든 실패로 괴로워하든 나는 24시간만 허용한다. 그 뒤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전진한다. 리더로서 나는 어제가 오늘을 통제하게 그냥 둘 수 없다. 어제는 어젯밤에 끝났다. 나는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왜 우리가 뭘 잘하면 막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막 그 성공을 나 혼자 이렇게 막 돌이켜 보면서 막 흐뭇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 성공에 오래 도취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를 오래 막 매일 밤마다 이불킥을 하는 그렇게 오래 괴로워하게 나한테 허용을 하지 마라. 딱 24시간만 하루만 기뻐할 일도 하루만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도 하루만 그 다음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분이 이만큼 성공을 하셨나 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그 태도 힘든 일이 그 다음날까지 기억이 나신다면 나는 하루만 허용할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실천해보는 태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공을 위해서 자기 통제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자기 통제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가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치 있는 모든 길은 오르막길이다. 늘 오르막길이다. 계속해서 가라. 한 번만 더 분발하면 성공할지 모르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번 전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분발하면 성공할지 모르니 또 그리고 성공은 실패가 뒤집어진 것이니 그러니 상황이 최악처럼 보여도 그만두지 마시오. 이런 이제 시가 있었어요. 책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편하면 장기적으로 힘들어진다. 반면 단기적으로 힘들면 장기적으로 편해진다. 인생의 큰 패러독스는 쉽다고 생각했던 길, 쉽게 보이는 길은 쉬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삶을 나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어렵게 보이는 난관, 가장 가혹해 보이는 요구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쉬운 삶으로 이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입에 단 것이 뭐 건강에는 나쁘고 입에 쓴 것이 이제 건강에는 좋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편한 걸 추구하면 장기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지금 힘든 거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편하고 쉬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력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떠셨어요? 내용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한 줄 있죠.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라. 이걸 이제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남는 구절이 있었다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신 거고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은 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